한국 지사에 지금 있습니다. 어, 일단 제 기업 소개나 그런 것이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도 드리자면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이미지 센서라고 하거든요. 이제 아이폰이나 이제 스마트폰들, 화웨이 그런 데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센서가 바로 이제 필름으로 찍을 수 없잖아요. 이제 반도체를 이용해서 동영상이나 사진 찍는데 그게 바로 이미지 센서고, 제가 지금 담당하는 게 이런 이미지 센서를 이제 테스팅하고 또 이제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검수하는, 디버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거 사고 좀 게임 만들고 하는 줄 알았더니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AI 칩이라고 하는데 이제 새롭게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제 얼마 전에 이제 실물 받아서 이것도 테스팅 준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한국에서 팔리게 된다면 저도 조금 테스팅하고 어, 이제 개발했던 것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취업했을 때 스펙은 이렇게 됩니다. 학점은 3.6점대고요. 이제 뭐 4점대인 친구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영어는 이제 토익이 915점에 5픽으로 IH 받았습니다. 자격증은 이제 정보 처리 기사 하나 있고요.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동국대학교 이제 졸업생들이 발표하는 캡스톤 디자인 상을 또 운 좋게 잘 발표를 해서 상 두 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19년도에 하반기에 지원했는데 지원한 곳은 이제 25곳인데 그중에서 면접 포함, 면접까지 다 통과해서 최종적으로 3곳 합격을 했습니다. 그중에 마지막으로 합격을 한 곳이 바로 소니코리아고요. 또 이제 이런 것을 좀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좀 적어봤습니다. 14년도 또는 14학번 여자분 중에서 또는 제 바로 가까이 있는 후배, 가까운 후배, 그러니까 친하진 않지만 좀 1호학번이나 16학번 중에서 아웃풋이 좀 나온 케이스가 디렉트 네이버, 삼성, 라인플러스, KTDS, 롯데정보통신도 많이 갔고, SK하이닉스에도 갔었고, 은행권, 네, 지금 제가 한 명 갔었고, IBM 코리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이랑 농협, 중앙회에도 지금 합격을 한, 그렇게 많이 됐고요. 저는 외국계는 우리 학교는 잘 모르겠는데, 또 어떻게 잘 발표하고 하다 해서, 취업이 나름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석사 과정이나 학부연구생으로 계신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제 취업에 막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도움되는 것들이 또는 그러니까 제가 만약 6개월이나 한 10개월 전에 저에게 말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GitHub 관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제 리포지터리에 한번 푸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이라던가 좀 짙은 초록색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제 푸시하는 양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네이버나 라인이나 카카오 같은 데서는 이제 대놓고 정말 여러분에게 지원자 여러분의 역량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를 올리세요, URL을 올리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GitHub라고 말은 안 해놨지만 개인 홈페이지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 내가 GitHub을 올렸다 했을 때 조금 이제 리포지터리 푸시한 기록이 조금 많이 초록색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럼 지원자를 확인하는 면접관이나 인사 담당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성실하고 좀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GitHub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GitHub에서 정말 자신 직접 푸시한 리포지토리의 저장소를 이제 음, 홈페이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호스팅을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략 이렇게 생겼거든요. 저도 이제 이 페이지로 URL을 넣어서 중간에 한 군데에서는 취업, 네, 조금 보시라고 천천히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제 GitHub 포트폴리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이제 제출한 것은 이 포트폴리오를 PDF화해서 PPT로 만들어서 만든 것도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해서 제출한 것은 한 곳도 빠짐없이 다 통과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여기 앞에 있는 두 가지,
GitHub 관리랑 GitHub 포트폴리오, 자기 포트폴리오 관리. 내가 프로젝트를 뭔가 했고, 연구를 어떤 거 했고, 나이트기 상은 어떤 게 있었고, 상을 어떤 게 받았고, 지금, 대학에서의 다른 연구자분들이나, 이제 뭐 동기들이나 선후배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 이미지 한두 개 넣을 수 있다는 기회를 좀 더 이제 평소에 미리미리 해두시면, 정말 이력서, 자기소개서 막상 닥쳤을 때, 일주일, 이주일 내에 허겁지겁 쓰지 않고, 잘 시간적 여유가 있게끔 이제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알고리즘 공부예요. 현업에서 사용하는 코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에서 있는 연구소에 있는 코드를 좀 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기본은 뭐 포문, if문, else문 그런 데에서 정말 원리는 간단하지만 원리는 간단하고 문법도 간단한데 그 간단한 것의 기저로서 가지고 있는 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공부를 위한 알고리즘하고 기업체의 시험을 위한 알고리즘은 전혀 다릅니다. 기업체의 시험을 위한 알고리즘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면서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넘사벽이었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국어 지문처럼 그러니까 숨은 조건을 찾아내야 되고 시간도 촉박한데 문제 자체도 어렵다. 알고리즘의 난이도도 있다. 그런 케이스도 있고 요즘 나오는 네이버나 라인 같은 경우는 구현, 이게 상대방 그 지원자가 얼마나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어느 정도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알고리즘 공부, 백준이 됐든 뭐 코드이시 됐든 소프트웨어 아카데미가 됐든 알고리즘 공부는 정말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취업 취준 한 졸업학년 시작할 때쯤에 저한테 말할 수 있다면 정말 이걸 꼭 강조하고 싶을 정도로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가 정말 되면은 기본인데 안 되면 또 쪽팔리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된다면 시중에 있는 뭐 패스트 캠퍼스라던가 유데미라던가 적어드릴게요. 패스트 아이고 유데미 또 뭐가 있더라? 어쨌든 이런 사이트에서 강의를 비싼 것은 10만 원, 좀 15만 원대도 있고 싼 것은 한 3만 원, 5만 원대도 있을 거예요. 정말 어떤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은 좀 무료로서 자기 강의를 이제 오픈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시는 게 좀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알기 전에는 저는 그냥 블로그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코드들을 쭉 보고 그랬는데 인터넷 강사가 돈 받고 그러니까 풀이를 설명해 주는 거랑 코드들을 직접 보면서 확인하는 거랑 자신이 직접 확인하는 거랑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이해에 대한 차이도 생길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알고리즘 공부하게 된다면 좀 인터넷 강의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엔 또 학점 관리, 논문 관리인데요. 만약에 논문 관리라고 한 것은 일단 석사 준비 중이신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만 저도 이제 개별 논문이라던가 개별 연구라던가 하면서 좀 논문도 좀 쓰고 그랬거든요. 이제 간단한 거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로 학술 대회 나갔던 것도 굉장히 큰 어필이 됐던 것 같고요. 학점 관리, 요즘 뭐 삼성이 특히 그렇다고 하지만 학점을 많이 잘 본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특히 공대에서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대학 레벨 밸류는 좀 덜 보고 차라리 거기 있는 학점을 더 크게 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점 관리랑 논문 관리하는 건 자기의 스펙으로서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답니다. 그리고 기업별 채용 설명회 이제 올해 보니까 또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던데 기업별로 채용 설명회 하면서 이제 테스팅이라던가 면접이라던가 자신들이 각각 기업마다 중요시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채용 설명회도 반드시 이제 꼭 참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접에서도 이제 조금 팁을 좀 가져왔어요. 음, 이거 33분인데 40분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떨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면접관님들도 진짜 지나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고 가족이 있고 그런 스토리 백그라운드 있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에서 나올 법한 그런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게 회사라는 곳에서 면접관과 어, 지원자로서의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지원자가 떨어도 괜찮고 또 이제 면접관도 이제 사람이잖아요. 자신이 직접 신입이었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어, 오히려 또 면접 그 지원자가 좀 잘 모르고 좀 떨어도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 좀 예뻐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떨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에서 면접에서 너무 떨어서 긴장하고 또 저 잘난 말만 조금 했었는데 떨어지지 않았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 면접이라던가 이제 석사 다 하시고 이제 면접이라던가 기업체에서 보실 텐데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나를 사실 이게 두 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면접관이 나를 관찰한다고 하지만 나도 면접관의 행동이나 면접관이 질문하는 거에서 나도 회사에 대해서 이제 힌트를 찾을 수 있고 회사의 분위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 왜 지원했니? 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취업 사이트에서 이 면접관이 나한테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말을 했다. 여자 지원자하고 성희롱적인 그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다. 그러면 조금 회사에 대해서 이제 직접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면접관이 나를 관찰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이제 대등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회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면접도 정말 하나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바로 위에 있는 부장님이 면접관님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떨었다가 편하게 말을 하게 해서 됐어요. 제 페이스를 잡고. 그래서 아니, 경호 씨는 어떤 걸 중점으로 음, 이 회사를 골랐느냐라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가 단순히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어, 지원자가 가고 싶은 회사를 고르는 그러한 대등한 관찰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원하려는 기업에 이러이러한 점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면접관님도 이놈 봐라 하면서 통과를 시켜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부장님이. 그래서 음, 네, 그렇습니다. 유머 있는 대답인데요. 지금 있는 그 소니 코리아에서의 스파이더맨이 이제 판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우리 회사 왜 지원했니라는 그 질문에서도 뭐 스파이더맨 이제 보려고 플레이스테이션 연구하려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설명을 빨리 하느라 조금 많이 갈라겠지만 그때 실제 상황에서는 면접관님들을 엄청 웃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떨지 않으면서 이제 위트 있게 대답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미지는 조금 보니까 이거 설명 못 드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따르라라고 이미지를 올렸는데 이거 제 대사만 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잘 못 드렸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잡플래닛이나 잡코리아 같은 취업 사이트가 있습니다. 3개월에 뭐 2만 원, 6개월에 한 3만 원 정도 해서 이제 좋은 정보들이 있는데 취업 사이트도 이제 유료 결제하셔서 이제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고 내가 연봉을 볼 것인가, 직무를 볼 것인가, 아니면 좀 삶의 여유, 워라밸을 찾을 것인가, 자기만의 확고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인간관계랑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싶은 이제 뭐랄까 직무 말씀드려야 되지? 직무에 대한 자부심. 이렇게 이제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좋은, 지원할 기업들을 이제 셀렉트 해가지고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졸업하시고 취업을, 이제 준비하실 때, 기업을 선택하실 때 이렇게 각각의 기준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멘탈 관리. 이제 또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이 힘들더라고요.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삼성이 서류를 거의 원래는 10배수, 12배수 뽑았는데 올해 하반기, 상반기에는 이제 3배수를 뽑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기업이 힘들고 또 저도 이제 인사 관리 관련해 가지고
애들 몇 명 뽑을 거냐 하면 이제 조금 적게 뽑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제가 건너서 듣습니다. 그래서 취업이 굉장히 힘들고 또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서류에서 떨어지는 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뭐 코테에서 떨어지는 거 이게 실패도 한두 번이어야지 조금 인간이 견뎌지는데 그게 10번, 15번, 20번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바깥이 아니라 어느선가 저 자신을 향하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까지 뭘 잘못했지? 그런 자기 연민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조금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들, 좀 도전했다가 안 됐던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험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험 결과 안 나와가지고 조금 고생했던 것들, 뭐 심지어 실패한 연애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정말 온갖 부정적인 이제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었어요, 진짜. 근데 음, 저는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됐던 게 중간중간에 이제 들려오는 합격 소식이랑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한 축사 같은 게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유튜브에서 제가 직접 틀기는 조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제 코난 오브라이언의 다트머스 축사를 한번 보시면 쭉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실패를 할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지만 그 어려움과 뭐 실패를 이겨내면 이제 그 실패와 어려움이 당신을 이제 10년, 20년 후에 바뀌어놓을 당신의 일부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굉장히 유티 있는 그런 축사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힘들었을 때 많이 보면서 즐겼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전화번호랑 이메일은 이렇고요. 또 이제 최우만 교수님 연구실 그 기록에도 제 이름이랑 남아 있을 거예요. 궁금하신 거라던가 이제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대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끔씩 집도 학교에서 멀지 않으니까 술 드시고 싶다 그러면 저도 일이 괜찮다 좀 야근 안 한다 그러면 놀러 가겠습니다. 40분 1분 초과했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혹시 그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네, 지금 질문하죠. 뭐, 네. 그 학부생도 있고 그러니까, 뭐, 또 대학원생들도 뭐 취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그 아주 핵심적이고 최근에 따끈따끈한 얘기를 해줘서 고마운데,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슬라이드 조금씩 올려볼게요. 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네, 경환 저도, 씨. 네네, 저도 지금 네. 학부 연구생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일단, 뭐, 대학원은 아직은 못 갈 것 같고, 이제 취업을 고민 중인데, 이제, 네. 이제 몇 군데 한번 지원해 보고 있는데, 보니까 분야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네. 맞습니다. 분야가 많은데, 지금 제 최대 고민이 과연 내가 어느 분야를 가는 게 좋은가,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야 같은 거 선택하실 때 뭐 고려하셨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분야. 혹시 지원하신 그 분야가 어느 쪽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주로 지원할 때 제가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게 알고리즘 관련이거든요. 알고리즘을 좀 꾸준히 했어가지고 네. 거의 그냥 백엔드 쪽을 좀 많이 지원했던 것 같아요. 알고리즘 중에서 웹을 중심으로 하신 거네요. 네, 앱, 네, 그 네, 앱을 중심으로 하신 거죠. 네, 네. 앱에서 백엔드를 하셨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음, 조금 진짜 고객하고 직접 부대끼는 고객이 이제 사용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웹페이지 개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네요. 원래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었어요. 개발하는 순수 개발 쪽. 근데 점점 약간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쪽이 맞나 약간 이런 고민들. 음, 그러면 그 고민이란 것이 기업 선택에 대한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직무 선택에 대한 고민이신가요? 직무 선택이에요. 직무 선택이요. 네네. 그쵸. 직무 선택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
저도 이제 여기 있는 거에서 AI나 이제 앱 쪽으로 많이 알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테스팅 중심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또 요즘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 것 같긴 한데 직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이버는 정말 내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이제 가꿀 서버, 이제 백엔드를 가지고, 많이 기다리고, 내가 이 서버를 잘 관리해야, 또 잘 업데이트해야 기업에서 좋았고, 정말 이 세계 사람들에게, 저는 이 세계가 아니라, 저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앱, 카카오톡이라던가, 그런 라인톡이라던가 하는 게 정말 관리하는 게 즐겁다. 그러면 정말 카카오나 네이버 그쪽으로 가시는 게 옳죠. 근데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나는 진짜 사람들이 클릭하고 이제 인터페이스 만드는 게 즐겁다. 그런 프론트로 가시는 게 맞고요. 라인 같은 곳에서. 물론 사실 이게 웹 앱이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하나로 보는 추세잖아요. 물론 이 중에서도 이제 애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안드로이드를 갈 것인가 선택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DP로서는 이게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웹을 가든 앱을 가든. 근데 신입으로 가게 된다면 그러니까 개발 중심으로 했을 때 제가 사실 개발 회사는 100% 아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제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들은 거나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웹이랑 앱은 하나인데 미리미리 준비되어 있던 게 웹이라면 모르겠네요. 이게 신입으로 왔을 때는 정말 똑같아요.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6개월 가지고 9개월 가지고 1년 가시면 회사에서의 위치가 조금씩 자리가 잡힐 것이고 사수라던가 팀장님이라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웹을 하다가도 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앱을 하다가도 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이게 심화적으로 빠져서 AI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제가 한마디 해도 됩니까? 네네. 그 지금 저는 테스팅할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개발자 된 케이스거든요. 고마워. 부럽다. 갑자기 그쵸. 개발 네. 들어갔는데 네. 그 백엔드 프론트엔드 몰라도 들어가면 어차피 일주일이면 배워요. 진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회사가 그러니까 레고처럼 너는 빨간색 블록, 너는 노란색 블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너 블록이야? 야 일단 써. 너 노란색이야? 빨간색 해야 되는데 야 그럼 너 페인트 칠 바꿔 이런 식이에요. 저 들어가서 1년 만에 할 수 있는 언어가 7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하면서 진짜 하다 보면은 하루면 언어 배울 수 있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뭐 그리고 뭐 개발자로서 편한 거는 사람 때문에 힘들 일 없어요. 일이 힘들어서 그러지 팀장님이랑 다 힘들어 가지고 누구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다들. 일이 바쁘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편해요. 사람 때문에 힘들 일 절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개발하는 거 좋다 이러면은 뭐 백엔드든 프론트든 어차피 그 백엔드 한다고 들어가도 프론트 시켜요.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첨언하자면 네,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아마 조금 입장이 다를까요? 아마 지금 대기업하고 좀 스타트업 같이 좀 작은 데하고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아, 조금 작은데 스타트업 같은 데는 뭐 테스팅이나 뭐 이런 개발도 같이 막 양수 격장을 많이 하게 될 거고, 뽑을 때도 아마 그렇게 할 거고, 아마 대기업일수록 전부 이렇게 세분화해서 뽑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경환이는 좀 대기업을 생각하고 좀 어떤 한 분야를 이제 픽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그 가릴 때가 아닐걸요, 아마 지금. 내가 보기엔 할 수만 있으면 AI는 지금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할 수만 있으면 AI 쪽에 거라도 공부해가지고 그쪽엔 요즘 수요도 많고 대우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려서 할 때가 아닐 거라고 나는 생각해. 네, 첨언하자면 사람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는 이게 회사 바이 회사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 질문. 오늘 저기 누구야? 뭐 면접했다며?
종현이. 아, 예, 맞습니다. 잘 보고 왔어?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새 말이야. 아까 지금 그 경호가 얘기한 것처럼 나도 어제 이제 우리 6년, 그 졸업한 지 6년 된 그 제자를 하나 만났는데 요새 사람 뽑을 때 저렇게 다 기터브 같은 거 다 보자 그러고 그 뭐 어떤 포트폴리오 다 보자 그러고 뭐 거의 그게 디폴트로 된 것 같아. 그리고 코딩 시험 볼 때 뭐 알고리즘 그거는 다 거의 디폴트인 것 같대. 예, 그러니까 다들 IT 기업들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 뽑을 때는 자기가 그 오픈 소스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대학원생들도 논문도 중요하지만 그 내가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선배 우리 학과 출신 걔는 졸업한 후에 호주에 유학을 갔었어. 졸업한 후에 에릭슨에 취업했다가 에릭슨이 그 저기 네덜란드인가 뭐 어디 LG하고 에릭슨 합작 회사거든. 거기서 개발자로 있다가 얘가 거기서 이제 유학 갈 결심을 하고 성적이 좋았는데 미국도 오퍼가 있었는데 얘가 호주를 택해서 호주 가더라고. 나는 좀 반대했는데 근데 호주 가서 얘가 굉장히 비싼 뭐 방값에 비싼 등록금 내면서 하면서 한 4개월 동안 이게 했는데 자기가 투자 대비 공부할 게 별로 없다. 그래서 얘가 독학을 해서 머신러닝을 공부했어. 그래가지고 뭐 네이버에 있는 누구지? 저기 왜 홍콩 대학에서 와서 김성훈 교수라고 거기 인터뷰도 하고 얘가 머신러닝 쪽의 개발자로 지금 좋은데 취업이 됐거든. 근데 걔 얘기 들으니까 오히려 대학원에서 이렇게 그 머신러닝 전공한 애들도 뽑지만 그런 연구하는 사람 이외에 또 코딩할 사람도 뽑는데요. 근데 AI 쪽은 뭐그 머신러닝 이론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혼자 독학해가지고 거의 개척해서 머신러닝을 다 마스터해서 그쪽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든. 근데 요즘 그런 AI 쪽의 그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그 스타트업이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대. 그리고 많이 모집한대. 근데 굉장히 수준 높은 개발자들이겠지. 그거를 실제 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도 뭐 머신러닝 학부 가르치니까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혹시 원하면 내가 연결시킬 수도 있어. 어제 내 연구실 왔다 갔거든. 그러면서 6년 동안 자기 몸값이 배가 됐다 그러더라고. 거의 아마 억대 연봉에 가깝게 가는 모양이야. 엄청 노력한 거지. 그래서 걔가 뭐 여기 뭐 개발자 네트워크도 많이 알고 있고, 뭐 자기가 가서 뭐 아까 그 페스트 아카데미? 네, 패스트 캠퍼스입니다. 페스트 캠퍼스 거기 가서 자기가 강의도 하고 그러는 거야. 진짜요? 그러니까 얘는 오, 되게 어떤 분이? 안타까운 거야. 우리 가보면 다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뭐 서울대 출신인데 동대 뭐 출신 별로 없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 개척자가 돼서 후배들 끌어주고 싶대거든. 그래서 자기가 어, 뭐 무엇을 와서 자기가 강의도 해주겠다 그러고 이런데 어 되게 괜찮은 애고 그 길이 다 있어 찾으면. 그러니까 계속 걔도 졸업하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 어,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배울 수 있고 걔가 그런데 IT 기업들은 다 강남권 아니면 이쪽 판교권에 있다고 그 라인에 가야 된다고 계속 그러더라. 근데 하여튼 잘 준비해서 다들 좀 뭐 계속 잘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재학생들도 좀 그런 선배들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잘 준비해서 한번 잘 풀릴 수 있게 해봐.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질문 있니 또? 좀 도움이 된 것 같으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해보고 좀 이게 사람 사귀는 거야. 근데 지금 재학생들이나 이런 경우에 내 준선이나 뭐 저 경호도 내가 싫은 소리 많이 해도 얘네들은 부침성이 있어서 많이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거든. 근데 내가 지금 재학생들은 좀 뭘 얘기를 못 하겠어. 좀 얘기하면 금방
대화가 끊어지고 스스로 와서 먼저 주도적으로 뭐 만나서 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지 않은 것 같거든. 그래서 조금 그런 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금 뭐 걱정이야, 하여튼. 그, 저 해결책이 다들 음, 대학원생 딱 2주만 집 가지 말고 다 같이 의향이 있어요? 혁이 2주 동안 연구실 있을 의향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잘못이 사라지는 바람에 아이, 이불 갖고 와서 자야지, 거기서. 그게 사라졌어요. 아니, 갖고 와, 집에서. 아, 학교에서 씻고 자고. 승용 할 의향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 2주만. 그리고 아까 그 뭐 신입생 한 명 있잖아요. 해석 신입생. 그 뭐 제일 좀 대화 안 되는 것 같은 뭐 둘이 사이 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밥 먹으면서 뭐 피막치골 맛있거든요. 그래서 배달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먹으면서 딱 2주만 해봐요. 그렇게 내일부터 바로 내가 매일 전화할게. 네, 제가 끝나고. 잠깐 한마디 조금 꼰대같이 그래. 말씀 하나 올려도 될까요? 지금 짧게. 그럼. 네, 정말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교수님께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회는 야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강해야 정말 짓밟히지 않는다는 게, 학교 있을 때는 그런 게 현대 사회겠어 싶었는데,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런 말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실 때 정말 충분히 실력을 다 쌓으시고, 또 지금 힘드신 만큼 나중에 이제 석사 하시고, 또 나중에 취업하셨을 때 정말 그 성취감이 정말 대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이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국에는 미리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도 포함해서 어떤 길을 걸어본 교수님의 좀 그 빅픽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제가 좀 꼰대 같은 소리 했는데 네, 그렇게 한번 믿고 한번 몸 던져보시면 나중에 후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내가 얼마 전에 그 아나운서 김성주라고 알지? 그 지금 프리랜서로 해서 뭐 아, 그 네네. 그 트로트 같은 데 사회 보고 그러잖아. 뭐 요새 뭐 여기저기 잘 나오잖아. 그 김성주의 스토리를 내가 들었거든. 그 중앙대학 나오고 뭐 아나운서가 원래 되려고 했었던 것 같긴데 하여튼 뭐 우연히 자기 친구가 너는 아나운서 되는 게 좋겠어요. 이 얘기 듣고 그 자기는 아나운서 학원을 한 번도 안 가보고 KBS에 지원해가지고 처음에 1차, 2차, 3차 뭐 거의 뭐 5, 6차까지 가는데 계속 살아남아가지고 맨 끝에 아쉽게 아마 떨어진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아쉬워.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아카데미도 다니고 뭐 그래가지고 또 시험을 봤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다음에 뭐 SBS 봤는데 SBS도 1차, 2차 쫙 되다가 맨 끝에 가서 뭐 사장 면접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이야. 근데 뭐 KBS는 가니까 맨 마지막에 떨어질 때 다른 붙은 사람은 다 뭐 서울대, 연고대, 근데 자기 중대에서 떨어진 것 같고 SBS는 갔는데 뭐 인천대학의 어디 출신인데 뭐 되더라는 거야. 뭐 아주 키도 잘생기고 뭐 키도 크고 그래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 IMF라고 그래가지고 안 뽑고 그래가지고 뭐 거의 한 4, 5년 만에 MBC하고 KBS 두 군데를 된 모양이더라고. 근데 그 IMF 넘기면서 아나운서 시험을 못 보면서 얘가 그 무슨 케이블 TV의 그 운동 경기 중계를 계약제로 한 모양이더라고. 근데 거기는 아마 급여도 적고 중계를 진짜 뭐 거의 뭐 장시간 계속 시켰던 모양이야. 근데 그게 자기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MBC에 딱 입사한 다음에 자기가 초년병인데 메인 뭐 좋은 프로그램을 자기한테 자꾸 맡기더래. 그래서 보니까 야, 너는 말도 잘하고 뭐 중계도 잘하고 그래서 걔가 아마 크게 그 딱 찍을 때가 아마 예전에 월드컵 할 때 그
그 차범근하고 가서 독일 가서 아마 그 중계한 게 아마 3사 중에 제일 인기가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입사 한국에 빨리 나가고 잘 된 이유가 예전에 그 스포츠 중계하면서 SBS 뭐 케이블 TV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자기가 정식 아나운서라는 계약제지만 뭐 그것도 월급이 적어가지고 막 뭐 다른 알바도 했다고 그러거든. 그게 약이 된 거라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네도 대학원생들이 조금 연구 진행 잘 안 되고 뭐 나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뭐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이게 다 약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나면 내가 본 학생들 중에 대학원 2년 짧은 기간에 정말 그 상전벽해로 완전히 그 실력이 달라져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 그런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안에는 뭐 수많은 그 좀 진짜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겠지. 근데 충분히 그런 능력들 다 가지고 있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장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아까 경호가 얘기한 것처럼 좀 멘탈을 가지고 잘 이겨서 졸업해가지고 좀 좋은 데들 취업되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되게 좀 도움되는 말을 많이 듣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선배들하고도 좀 교류도 많이 갖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또 다른 선배도 연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해보자. 응?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저두 사람 되게 고마워. 바쁜데도 이렇게 와서 아유, 저기 연결해가지고 해줘서. 어? 당연히 야, 혹시 뭐 내가 나간 다음에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없어? 뭐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 대학원생들은 좀 얘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게 내가 빠져나가도 이게 연결이 되나? 아니면 따로 뭐 그래, 얘기, 뭐 따로 연결해도 되고. 네. 그래, 그러면 좋을 것 같아. 뭐 오프라인으로 뭐 2차로 그냥 저 온라인으로 2차로 뭐 얘기해도 좋고. 그래서 대학원생들한테 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연구 논문을 조금 진행을 해봐. 저희 동영상에 진짜 좋은 그 논문 가이드가 될 만한 것도 뭐 선행 연구 어떻게 찾는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 응? 그래, 수고했어. 네. 그래, 감사합니다. 경호하고 준설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음. 또 고생하셨습니다.